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73%를 기록했습니다. K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11월 중순에 5%대 반등에 성공했는데 다시 그 이후로 2주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K리츠는 여러 리츠가 동시에 유정을 추진하면서 수급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라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유정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지난주에 또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이 초유의 대형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리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1.81% 하락했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당분간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지난 주말 동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당분간 금융시장에도 충격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등의 여파로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36,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 10월 달에 그러면서 고용 소크 수준을 기록했죠. 근데 이제 오늘 18일 이 고용 소크 수준을 기록했고 또 오늘 18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고용지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6일에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2만 7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고용 쇼크 수준을 기록한 전달에 비해서 크게 반등한 데다 시장 예상치인 22만 명 증가도 웃돌았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했는데요.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2%를 기록해서 전월의 4.1% 비해서는 0.1%포인트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기준금리 인하될 확률을 85%가 넘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6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8개 리츠가 하락하고 3개 리츠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전주와 비슷했던 흐름이고요. 이스 밸류 리츠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16.85% 빠졌는데요. 배당락 여파로 이제 하락세가 컸습니다. 이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612원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를 한 바 있죠. 태평로와 빌딩의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 평가 이익을 투자자와 공유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당 낙일이었던 지난 3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11.88% 620원 빠졌는데요. 딱 배당하는 정도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주 동안 9.75% 내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고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유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유증 발행가액이 최종적으로 1,486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배당락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래에스맵스 리츠가 7.13% 하락했고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배당락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각각 6.05%, 5.83% 내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이제 마이너스 5.83% 기록했고 그리고 코란코 더원 리츠, NH 프라임 리츠, 신한 알파 리츠도 3% 이상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 운용사 AMC죠. AMC들 대표들 이제 교체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요. SK 리츠 현재 이제 시가총액 1위 리츠죠. SK 리츠를 운용하는 이제 SK 리츠 운용과 신한 알파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운용하는 신한 리츠 운용의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우선 SK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3월에 SK 리츠 운용 설립 당시부터 4년 동안 수장을 맡았던 신도철 대표가
스틱 얼터너티브 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표로 옮기고 장근준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전략지원 팀장이 새 수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SK 리츠 운영을 새로 이끌게 될 장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SK 증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고 또 스펙스를 자리를 옮겨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SK 리츠 운영을 맡게 됐는데 SK 리츠 사회이사를 맡은 경력도 있는 만큼 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신한 리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던 김지육 대표가 물러나고 임현우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본부장이 새로 이제 대표로 선임이 됐는데요. 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 공채 출신으로 부동산 금융부에서만 14년간 근무하는 등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신한 리츠 운영이 인수한 시티스퀘어와 GS건설 서초타워 그리고 을지로 패스트5 인수 과정에서도 타워 인수 과정에서도 신한은행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고요. 부동산 금융과 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높고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만큼 이제 향후 신한 리츠 운용과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출범 당시에는 신한금융그룹과 시너지가 상당히 잘 났었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대표가 오면서 또 그런 것들이 복원이 되면서 신한 리츠 운용과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도 현재 이제 유증을 추진하고 있죠. 명동 M빌딩, 명동에 위치한 명동 M빌딩 리테일과 오피스가 복합된 자산이고 편입을 위한 유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29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했는데 청약률이 105%를 기록하면서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자금으로 서울 명동 M빌딩을 이제 신규로 편입할 계획이고 이 해당 자산의 매입가는 평당 3,850만 원이고 또 D&D 플랫폼 리츠가 투자하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 평당 가격이 3,540만 원 수준입니다. 또 COC는 이제 6.8% 수준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인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번 청약 흥행에는 이제 주요 주주인 미래셋 자산운용의 전략적 투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미래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자금으로 운영 중인 블라인드 펀드가 있죠. 이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서 신주 인수권주 745만 3,415주를 이제 대규모 장외 매입을 했고 정자 이후에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리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죠. 코란코 자산신탁이 운용하고 있고 지난 2020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그런 블라인드 펀드형 리츠이고 총 1,650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 투자 방식이 이제 프리 IPO 위주의 어떤 발행 시장 투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의 유연성과 이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장내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액티브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6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장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일환으로 액티브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이 앵커리츠가 조성하는 펀드 규모는 300억 원 이상이고 만기는 3년 후 예정되어 있고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의 ETF 같은 운용이 아니라 액티브 운용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택도시기금 앵커리츠가 이렇게 추가로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